이재명 집권에도 대통령직 박탈, 구속할 수 있다는 문건이 나왔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재명이 오늘 하루 동안 2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워낙 재판 받는 게 많다고 보니까 하루에 2개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피고인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죠. 피고인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는 그것이 이제 위정교사, 그 항소심입니다.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열렸고, 그리고 오늘 대장동 사건은 지금 이제 법정에 갔죠. 그런데 이 위정교사는 그 오후 2시에 했고, 대장동은 10시 30분에 했는데, 법정이 바로 옆에, 대장동 법정은 311호 법정, 위정교사 법정은 312호 법정. 근데 이제 312호 법정은 변호사들만 가고 본인은 안 갔죠. 근데 어쨌든 하루에 2개의 재판. 이 상황에서 본인이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꼴인데, 대장동 사건과 위정교사 사건 2개의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오전 10시 20분에 이제 10시 30분에 열리는 이 대장동 관련,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 FC 묶여있는 이거죠. 여기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는데, 이 취재진이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한 이런 질문들을 했지만은 답변 안 하고 그냥 법적으로 갔습니다. 이재명은 재판 받으러 갈 때 자기에게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다 들어가고, 자기 이제 지지층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일반 기자들 질문에는 대답도 잘 하지 않죠. 이 형사합의 33분대 재판장이 바뀌었죠. 그때 이재명 위정교사 1심 무죄를 때려준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사건, 대장동 사건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 재판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다가, 이재명을 위해서 시간만 끌어주다가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가고 여기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로 와서 오늘 70차 공판기일, 70차. 그런데 아직 그 4개 사건을 묶였는데, 겨우 위례신도시 하나하고 이제 대장동 초입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재판부가 바뀌었으니까는, 공판 갱신 절차라는 걸 또 하죠. 이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됐던 것을 전부 다, 원래 이제 녹화를 해서 다 보도록 됐는데 이거 간소화했죠. 간소화해도 그거 보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간소화하려고 하니까는 이재명 쪽에서 그것도 이제 안 된다.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해서 또 계속 끌렸죠. 이렇게 계속 끌 텐데, 어쨌든 2개의 재판, 하루에 2개의 재판을 받는 그런 야당 대표,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았고 대장동 사건에 직접 나가서, 오후에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 이성한 부장판사인데, 여기서 지난해 11월 25일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어처구니 없게 무죄 선고를 해준 그것을 검찰에서 이제 항소를 했죠. 그래서 검찰 항소에 따른 2심 재판이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이제 참석 의무가 없다고 해서 이재명은 대장동 재판에만 가서 앉아 있고, 오후에 위정교사 혐의 그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은 오후까지 이제 재판이 됐습니다. 대장동이 바로 옆에 법정에서 열리는데 거기는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법정 2개, 312호, 311호, 312호 2개 이제 재판정에 가면은 이 피고인 이름이 적히죠. 양쪽에 다 피고인 이재명.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또 어떻게 하든 이 현재의 그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문영배와 일종의 커넥션을 형성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위정교사 혐의 2심에서도
그러니까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재명 쪽이 뭐 새로운 것을 하나 또 꺼내놨습니다. 뭐 위정교사에 대해서 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이 검찰이 이 위정교사 수사권이 있느냐 이것을 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검수완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없어졌다.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이렇게 문제를 주장을 했지만은 이 검수완박이 있었어도 그때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이 검찰의 수사권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을 해줬죠. 1심에서 인정을 하고도 무죄를 내렸는데 2심에 와서 또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수사권 하니까 바로 생각이 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속 취소가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데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법원 소핑을 해서 발부받았다고 해서 구속 취소가 됐죠. 자, 그래서 이재명도 거기 또 따라서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 이런 이 문제 제기를 또 해서 오늘 공판 준비 기일에서 또 다시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를 했지만 그 이제 통하지가 않죠. 어쨌든 이 검찰 쪽에서는 새로운 증거들을 내놨기 때문에 위정교사도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제로 말씀드린 이재명 집권에도 대통령직 박탈, 또 구속도 할 수 있다. 문건이 나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때 헌법 84조에 대해서 이재명이 스스로 그때 MBC가 이제 판을 깔아주고 김어준 방송에서 판을 깔아주니까 이재명이 스스로 나가서 헌법 84조 논란에 스스로 불을 붙였죠. 왜 그러냐면은 지지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이재명이 지지자들이 불안해하니까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가 불소추 특권 이야기죠. 이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현행범이 아닌 경우는 그러니까는 내란 외환의 제외에는 소추가 되지 않는 특권이 있죠. 소추가 되지 않는 특권을 이재명은 다수 그 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주장을 계속하면서 진행되던 재판도 열리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진행되는 재판이 열리면은 이재명은 5개의 재판을 만약에 집권을 해도 5개의 재판을 받고 그 중에 그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되죠. 그리고 뭐 나중에 구속도 될 수 있고. 그런데 5년 동안 재판이 중단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래야지 지지층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수 의견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 과거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때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때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있었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근데 그때는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 중단되지 않아. 그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은 즉시 물러나야 돼. 확정 판결되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재명이 그 처지가 되니까 이 헌법 84조에 대해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했는데 이 84조는 이 형사상 소추 여기 나오는 형사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소만 못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소. 그리고 이 진행되는 재판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 주석서에 나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헌법 주석서. 그리고 그 헌법 주석서를 쓴 사람의 이 저자의 이야기도 오늘 문화일보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 법제처 국가에서 발간한 거죠. 그때 법제처장도 나와서 그 중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 보면은 2010년입니다. 2010년에 법제처가 한국헌법학회 전문연구팀을 통해서 헌법 조문별로 입헌 취지,
비교법적인 의의, 관련 판례 및 학설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을 한 그 헌법 주석서입니다. 헌법 풀이죠.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형사사항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기소를 못한다는 이미지, 진행되는 재판은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쓴 저자가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인데, 이 장용근 교수가 문화일보 통화에서 이 말은 주석서에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는 말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미 소추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은 만에 하나, 될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뭐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바로 재판이 진행이 돼서 빠르면은 한두 달 안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3월 26일 나오죠. 그리고 3개월 후에 무슨 뭐 나온다고 해도 그러면 6월 26일에 대법원 상정 판결이 된다고 해도 그 전에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상황이 변해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거기서 결론이 내려지면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은 바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죠. 이런 엄청난 국가적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오늘 하루 2개의 재판을 받는 기상천외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바로 내려와야 되는, 안 내려오려고 버티겠죠. 버티면 국헌이 또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고 또 무리수를 쓰게 되면은 국가적인 대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인물이 지금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지금 깜짝 놀라서 이런저런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너무 한가하다는 말씀도 오늘 아울러 드렸습니다.